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지수가 처음에 약세로 좀 출발을 했었는데, 다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은, 지금 반반이네요. 상승한 종목 반, 하락한 종목 반.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약세, 약간 약세입니다. 마이너스 0.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제가 특징 종목들 또 거래가 활발하게 만들어진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중계를 좀 봤었어요. 예. 이제 경기도지사죠. 네. 이재명 그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또 봤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예. 오랜 시간 동안 시청을 좀 했습니다. 좀 이따 저도 다시 시청할 생각이고요. 짧게 영상을 좀 남겨드릴게요. 네. 오늘 급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속 추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인데 장중 또 호재 뉴스가 함께 나왔죠. 네, 이러한 또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KC입니다. 12조 원 전기차 SiC 저전력 반도체 네, 이런 개발 성공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던 부분 뭐 처음부터 들어갔던 건 아니죠. 시가가 지금 약세 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11선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전 종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는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시다 보면 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런데 분모를 보시면 좀 꺾이는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전체 다 안고 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여기서 혹은 30% 비중은 익절을 챙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계속 들고 가서 상한가까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버틸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많으면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다 던지게 되는데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익절을 챙기면서 마지막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나쁜 어떤 행위는 아니고 저는 스마트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C를 제가 또 오늘 그냥 설명드린 거 아니죠. 네, 추적을 해보면 제가 이제 KC라고 검색을 했어요. 저희 심플러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10월 7일 2021년이죠. 10월 7일 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지금 확인이 되죠. 여기 네. 직장인 공략 가능 종목으로 KC, 현대퓨처네, 현대모비스 모두 직장인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같은 날짜입니다. 보유하신 분은 포기하지 말고 연말까지 좀 보자. 중기 홀드 좀 가져가 보자. 그때 시점이 7월 10일 날. 네, 이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기억나시죠? 네. 한 차례 상승을 하고 3일째 눌러줬는데 크게 거래가 터진 바가 없이 21선 지지받고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앞서 거래 터지면서 꼬리가 만들어져 있고 음양 패턴, 네, 긴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지수는 그때 많이 안 좋았죠. 지수가 많이 꺼져간 상황에서 종가상은 점차 저가를 올려준 상황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분들에게 한번 끝까지 연말까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또 예기찬 또 좋은 호재 뉴스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익절 챙기는 건 괜찮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이상 추가 상승을 볼 수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일부는 또 익절을 좀 해보시죠. 왜냐하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좋은 흐름이 되겠지만 왠지 이 종목은 예, 좀 이게 꼬리가 좀 자주 달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흐름을 보고 만약에 내가 매수 가격대가 좀 애매하다. 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보일 때 추가 익절 혹은 뭐 전량 익절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샀던 가격대가 저 하단 부분이다. 그러면 얼마죠? 네, 지금 오늘까지 보면 수익률은 40% 이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 비중을 다 던지기보다는 분할로 익절 챙기는 것은 괜찮다. 아주 현명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IOK라는 종목도 제가 이때 설명드렸어요. 네. 영상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략할 때는 그 저점, 이전 저점의 위치를 잘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내려오는 상황이죠. 201선과 201선이고 121선인데
지속적으로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조건, 그리고 5일선과 단기 이평선이죠. 약간 밀집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에 베팅을 했다고 보면 하루 지켜보고 2, 3일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분할로 익절 챙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수익은 줄 때 조금씩 챙겨가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관련주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때 많이 약세였어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분봉, 3분봉입니다. 1봉이고, 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많이 꺼져가는, 그런 흐름이 좀 힘들었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캔들을 3개 혹은 5개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이거 약간 확대해 볼게요. 네. 그래서 3분봉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3개, 5개까지 좀 열어놓고 보면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재차 양의 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MACD가 줄어들고 제가 좋아하는 세력선 720분봉선을 또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다고 보면 일단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중 또 5%까지 상승을 했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차트 좀 본다,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매매를 좀 해보세요.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충분히 단기 단타도 가능한 어떤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전 저점, 예,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또 장을 마감해 준 것은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시간에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듯 한데 잠깐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시간에도 괜찮은 지금 흐름이고,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실력이 좀 초보다,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네, 접근하지 마시고, 대선 테마주는 또 아주 소량으로만 또 공략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는 많이 약세였습니다. 네, 시각과 동시에 쭉 내려주면서 거래가 약간 죽어가는 느낌. 그럴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을 단기 플레이에서 익절을 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오버나이트에서 들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줄여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줄이고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를 한다, 윤석열 주를 한다, 뭐 홍준표 관련주를 한다, 모든 종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일단은 덜어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내가 다시 기대한 흐름이 나오면 재차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 홍준표 관련주는 공략을 안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 약간 약 손실 난 부분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명 관련주, 예, 범량 건영을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같은 구조는 그 양음양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약세의 흐름이었죠. 근데 거래가 없죠. 그런데 MAC는 양으로 전환된 흐름. 한번 수익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뭐 저가에서 조금 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워낙 또 이제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관망을 했다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 또 시가 이하 5일선 터치할 때는 추가 매수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한 비중은 철저하게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네, 함께 또 봐야 될 것이 일성건설의 또 흐름을 함께 보시는 바가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꼬리가 많이 달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오버나잇 하기보다는 하루에 사서 하루에 익절을 땡겨도 괜찮다, 챙겨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장중구도 9.7%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한 8% 이상대에서는 익절을 챙긴 전략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네요. 네. 수익을 익절 챙겼으면 그만이고, 혹시나 매매를 이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이 종목도 네, 추세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고 하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것도 많긴 한데, 일단 흘러가는 지금 뭐 대선 테마주 그런 흐름들, 그리고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곳 많이 듣고 있죠. 네, 돈의 흐름을 쫓아라. 네. 그래서 내가 공략한 종목들의 어떤 위치를 잘 보시고 잠깐 예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네, 시가가 약세였기 때문에 급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을 들고 오늘 같은 날도 신규 매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은 부분이고 또 하루 이틀 흐름을 보고 5일선 근접일 때만 눌러줄 때만 공략을 수익을 챙기신 분의 입장이겠죠. 네, 제 차 공략은 괜찮다. 돈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 9월 27일 날 역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로 1억 5천만 주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네, 돈이 들어왔죠. 이때 돈이 들어왔고, 그때 이후로 크게 돈이 빠져 나간 바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 이렇게 깊게 내려줄 때도 크게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저 월봉을 보시면요. 네, 이전 전고점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월봉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난 십몇 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 3,500원대 가격대가 거의 네, 봉의 끝자락이라 생각이 들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카운팅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 예, 바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월봉의 끝자락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한번 땡겨준다. 그러면 또 다른 큰 상승의 마디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신원은 끝까지 거래가 저는 더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의 어떤 성격에서 뉴스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크게 흔들 수도 있어요. 흔들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예를 들면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는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보고 홀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재공략하는 그렇게 트레이딩의 관점, 즉 트레이딩의 관점 플러스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좀 괜찮은 위치이지 않을까. 네, 월봉상 일단은 제 기준은 그래요. 네, 투자에 잘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신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세력 패턴 종목들입니다. 장중 급등량이 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때는 가능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을 들어가시고 축소할 때 축소하고 또 확대할 때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